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슈피겐 코리아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업 사용 설명서 시간이고요. 그나저나 기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 기리 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기업 사용 설명서 특성상 이렇게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빨리 끝내서 최대한 20분은 넘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이럴 시간 또 없습니다. 바로 같이 공부하러 가시죠. Let's get it! 자, 슈피겐 코리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은 조금씩 떨어지는 칼날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살짝 바닥을 다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봉을 보자면은 정말 오랫동안 작년 5월부터네요. 그때 한번 급등을 하고 거기서 긴 시간을 박스권을 만들다가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오를 확률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에이스토리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우연찮게도 여기 보시면은 두 번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 이틀 만인가요? 거의 15%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리시 역시 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그거는 절대적으로 저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운이에요, 운. 자, 만약에 저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개미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개인이 사서 올라가야지. 야, 그러면은 진짜 기릿이 뭔가 힘이 있나봐. 그래서 사람들이 기릿 방송을 보고 매수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영상을 올린 게 6월 9일 그 다음 날에 외국인과 기관이 갑자기 엄청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갑자기 4배 이상 뛰어오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사설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과장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리분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리씨 공부하고 언급한다고 주식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선풍기 사면에 따라오는 사용설명서 보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설의 목적은 기리분들 이거 오릅니다. 사세요! 이 의미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자면은 기릿은 앞으로도 전일대 단톡방, 리딩방을 개설할 예정이 전혀 없으며 어디를 통해서도 주식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실력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업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기릿이 공부하는 목적은 기리분들의 시간 전략 플러스 주식 공부에 대한 가이드를 잡고 기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다양한 주식 다뤄보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혼자서 공부를 해봤지만 맨날 아는 주식만 매수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장은 이제 기분들이 아실 거예요. 메타가 생각보다 정말 빨리빨리 돌아요. 그걸 바로 순환매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아는 종목만 계속 매수한다면은 맨날 내 주식은 왜 이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주식을 다뤄보는 이런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한다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식이든 매수를 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을 매수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플러스 알파 공부를 더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계어 슈피겐 코리아는 프리미엄 패션 및 보호 케이스를 온라인 유통 채널에 집중하여 판매하고 있음. 자, 여기 보시면은 보호 케이스를 판대요. 무슨 케이스를 팔지? 내가 알고 있는 케이스는 폰 케이스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이 슈피겐이라는 기업은 폰 케이스를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집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온라인 유통 채널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인데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3,500억,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79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목표 주가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때까지 나온 리포트들의 그 목표 주가를 평균 낸 건데요. 그거는 7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현재 펀은 6배, PBR은 0.98배, 배당 수익률은 2.13배.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 슈피게임 코리아 차트가 어떻게 되었었죠? 떨어지는 칼날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 현재 주가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쫙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바닥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왼쪽 오른쪽에 약간 빨간색 파란색의 막대가 다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왼쪽에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쭉 떨어질 때 이 파란색의 막대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관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크게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렇게 주가가 한 번에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3일 동안 조금 짧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던 주범인 외국인이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이제부터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거래량을 보면은 마지막 3일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만주 이상씩 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매도세가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매도세가 줄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주가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다시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는 확률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은 기리분들이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의 주범이 누구였죠? 외국인이었나요? 기관이었나요? 외국인이었죠. 그런데 그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은 유의미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갑자기 여기서 다시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확신은 할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주식의 미래를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본 정보를 다뤄봤고요. 이제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혹시 목소리가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라서 그렇다는 거, 저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스피드업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1분기 매출액 859억 원, 전년비 15% 상승. 슈피겐코리아 에어태그 액세서리 북미 아마존 1위. 아까 보셨죠?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은 4천억을 돌파했으며 창사 이래 최대,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레트로가 유행인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슈피겐이랑 콜맨 콜라보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하는군요. 레트로 감성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슈피겐 코리아 1분기 매출액 859억 원, 전년비 15% 상승. 그런데 이 차트를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는 올랐지만, 하지만 4분기,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서 지속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B2B 채널 매출 감소와 라인업 확대를 위한 투자의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 코로나 이후 예시적으로 변경된 아마존 FBA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온라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도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는군요. 자, 어떤 식으로 변경된 아마존 FBA 정책인가, 그걸 봤더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 제품에 대한 첫 FBA 입고 수량을 200개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류 대란으로 지금 운송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으로 FBA 입고하는 거는 200개만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넣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된 아마존의 FBA 제한 정책이 4월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3분기 애플의 차기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 출시가 예정된 만큼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자, 기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액세서리,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 아니면은 필름,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핸드폰,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될 때가, 그때가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3분기에는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또한 슈피겐 코리아는 최근 맥세이프 에어태그 그리고 차량용 보호필름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에어태그 액세서리와 테슬라 디스플레이 보호필름은, 이런 것들은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유지 중이며 맥세이프 관련 액세서리는 글로벌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 케이스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차량용 보호필름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마존 FBA가 무엇인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뜻인데요. 아마존에서 셀러들을 위해 창고 보관, 배송, 물품 보장 등의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마존에서 뭔가 물건을 파는데 이런 FBA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물건을 보내야겠죠. 하지만 그거는 매우 번거롭고, 그리고 우리는 창고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마존에서 대신 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슈피겐코리아 지난해 매출 4천억 돌파 창사 이래 최대, 작년에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2018년, 2019년, 2020년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무려 20%가 넘고 30%에도 육박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지 말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슈피겐코리아는 지난해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케이스 브랜드 부분 아마존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매출액은 1,012억 원을 달성했고 2016년 유럽 아마존 직접 진출 이후 연평균 33%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보다 총 인구수가 2억 명 이상 규모가 큰 유럽 마켓플레이스에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 말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보호필름.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 그 앞에 붙이는 거 있죠. 그 보호필름 실적이 43%나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아까도 확인하셨다시피 그 보호필름이 테슬라 전용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필름 사업부는 지난해 매출액 45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이상 성장했다. 그리고 비대면 트렌드로 인해서 집에서 혼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이지핏 제품이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았으며 특히 아이폰 12 시리즈의 슈퍼사이클 판매 힘입어 사상 최대 아이폰향 매출을 기록했으며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1 또한 전작 대비 사전 예약 기간 약 130%나 증가한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며 기존 플래그십 모델에 이어 갤럭시 M, 원 플러스, 샤오미향 보호필름과 더불어 스마트워치 전용 라인업 구축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슈피겐은 지난해 말부터 테슬라 전용 보호필름을 판매하며 차량용 액세서리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최근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그리고 고급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차량용 액세서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 뉴스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에어태그 액세서리 북미 아마존 1위. 자, 에어태그는 지갑, 카메라, 열쇠 등 중요하면서도 쉽게 분실할 수 있는 물품에 붙여 위치를 관리 추적할 수 있는 액세서리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플랫폼 특성상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한 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페이지에 노출돼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미 에어태그 시장에서 1위를 선점한 슈피겐코리아는 스마트폰 케이스 외 새로운 성장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도 압축해서 빠르게 몇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 상승과 맞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판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의 스크래치와 낙상과 같은 잠재적인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케이스와 같은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자, 아래는 미국의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인데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보다 2025년에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소득 증가가 있고요. 전 세계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선진국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의 모바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향후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두 번째, 도시 인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거주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및 관련 모바일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도시 거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폰의 확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죠. 인도,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스마트폰만 사용할 사람은 없겠죠. 거기에 대한 액세서리는 하나 정도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파는가, 제품을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슈피겐 브랜드가 있고 케이스올로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폰 케이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북미와 유럽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리분들이 지금 현재 디자인을 딱 봤을 때 근데 내 취향은 아닌데 한국은 뭔가 뒤에 카카오 캐릭터가 그런 게 그려져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투박한 디자인이 잘 팔리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걸 딱 떠올렸어요.
우리 항상 한국을 여행하시는 외국인들을 보면 딱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신발은 슬리퍼나 아니면 투박한 운동화, 그리고 반바지에다가 체크 남방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투박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이걸 들고 다니는 이유는 딱 그거겠죠. 뭐 디자인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하지만 기능성에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슈피겐코리아의 케이스 있죠. 뭔가 생긴 거는 투박해 보이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력은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니즈에 딱 맞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조금 기능이 떨어져도 이쁜 게 감성 아닙니까? 감성. 이게 좀 더 중요하지만,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쁜 거보다는 기능성이 더 중요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수출이 압도적이죠. 내수와는 뭐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수가 없어도 될 정도인데요. 그리고 보호필름도 마찬가지로 내수보다 수출이 거의 이 정도면 10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10%도 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출은 어디다 하는가 봤더니 국내는 8%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시아가 11%, 유럽이 무려 33%, 북미가 45%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슬슬 끝나갑니다. 기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2,600억, 3,000억, 4,000억 쭉쭉 성장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예상이 4,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이길이 뭐야, 이제 성장이 꺾인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기업은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바로 손소독제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무슨 야 길이, 핸드폰 케이스 판매랑 손소독제랑 무슨 상관이야? 자, 이 이야기는 한 1분 뒤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다른 것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장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를 조금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492억 원, 그리고 매출액이 늘었으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어야겠죠. 그런데 441억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797로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같이 영업이익도 확 늘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올해 예상은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그대로죠.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하지만 521억 원으로 확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린가? 바로 여기 있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18%, 14%,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를 봤더니 12.91%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높은 영업이익률, 거의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로 성장을 콱콱콱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매출액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수익성 악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안을 봤더니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업이익률을 다시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라도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작년에 갑자기 매출액이 확 뛰고 영업이익도 확 뛰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손소독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 바로 슈피겐 코리아는 슈피겐 뷰티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피겐 뷰티는 우리가 딱 느낌이 오죠. 아, 화장품을 팔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만든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슈피겐 코리아가 정말 난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슈피겐 뷰티가 나온 지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직까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작년에 뭐가 터졌죠?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슈피겐 뷰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슈피겐 코리아는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아래 보시면은 미국에 손소독제 600억 원이나 판매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리분들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슈피겐 코리아 작년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4천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소독제를 600억이나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한 번에 빵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손소독제의 매출액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일회성 비용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매출액이 빵빵빵 는다고 그것만 보고 매수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매출액 신장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꼭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니 그래도 돈을 벌면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은 조금 뒤에 시간을 내서 CJN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역대급으로 벌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은 더 이상 돈 못 벌잖아.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작년에 역대급 매출액을 달성은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운이 좋았던 슈피게임 뷰티에서 손소독제를 600억이나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은 다시 서서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결국 다시 스마트폰에 관련된 액세서리를 잘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리포트를 정말 짧게 1분 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K 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목표가는 7만원, 지금 현재 가격은 56,000원. 지금부터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슈피겐 코리아 이익률 하락 극복이 어렵다. 방금 전에 보셨죠? 매출액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사는 상장 6년 만인 지난해 매출액 4천억을 달성하며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 하지만 높은 매출 볼륨 성장 대비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시장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음.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손소독제 판매 호재가 단발적 영향을 미쳐 이익률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올해는 명확한 성장 요인이 없어 이익률 하락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됨. 상장 초기에는 33.9%라는 경이로운 수준을 나타내던 영업이익률이 매년 하락을 이어가 올해 1분기에는 12%까지 낮아졌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업인 IT 주번기기 판매 구조가 글로벌 대형 유통망인 아마존의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본업의 취약점 극복을 위해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7만원으로 하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다시금 성장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본업 이익률 하락 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 축소 및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목표 퍼 7.7을 적용해서 7만원으로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약간은 조금 안 땡기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정말 모두가 박살이 나고 특히 항공 여행이 박살이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백신 소식이 나오자마자 슬금슬금 고개를 든 게 바로 그런 주식들이었습니다. 그 주식들이 오른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 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지금보다 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업도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퍼가 6.2, 5.9, 6.0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도 연평균 5%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 7만원까지는 시간은 걸릴지언정 결국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이 주식이 오를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갈수록 핸드폰이 고급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핸드폰 케이스, 여러분들 젤리 케이스 많이 쓰시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술력이 무조건 필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도화된 스마트폰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달리 진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비싼 기기가 된다는 소린데요. 물론 지금도 비싸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제품에다가 그냥 몇천 원짜리 케이스를 끼우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런 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업체들은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슈피겐 코리아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올해 8월 3일 갤럭시 Z 폴드 3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갤럭시 22가 출시가 되고 마지막으로 올해 가을에는 아이폰 13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출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예정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에게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액세서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갈수록 여기저기에 디스플레이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들은 다 고급화 기기라고 볼 수 있겠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거기다가 1,000원짜리 필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관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시장 독보적 1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주 잔고가 쭉쭉 늘어나서 10조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가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차에도 디스플레이가 커진다는 소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커진다는 소리는 거기에는 필름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복고 같은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발맞춰서
진로, 모나미, 홀맨 이런 것들도 맞춰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슈피겐뷰티, 지금 현재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K뷰티라는 말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거의 역사적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2018년, 2019년보다는 성장한 기업입니다. 매출액도 확실히 뛰어올랐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낙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늘고 있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살짝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핸드폰 출시에 대한 이벤트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살짝 부족한 거는 해외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식은 관심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안전마진이 존재하는가? 저는 안전마진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자, 슈피겐코리아 싸다. 하지만 그 말이 바로 비싸질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점. 계속 싸게 머무를 수도 있다는 점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기기는 늘어나고 비싸진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액세서리는 충분히 필요가 있고 기술력 또한 필요해진다. 지금처럼 단순히 1,000원짜리 젤리 케이스를 쓰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슈피겐은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는 조금 아니지만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 하에 슈피겐 뷰티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차트상으로는 지금 가격은 하단부에 가까운 건 팩트입니다. 안전마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회사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으로 공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슈피겐 코리아에 대해서 기업 사용 설명서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기리분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공부했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가자! 하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신 기리분들 무조건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